전북 브리핑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동안 전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연휴 동안 내린 많은 비로 농경지 170.2헥타르와 시설하우스 19.8헥타르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물별로는 벼 74.9헥타르, 논콩 62.7헥타르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시설하우스는 딸기와 수박, 멜론 등을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휴 기간에 전북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익산 225mm, 완주 205.4mm, 임실 120.6mm, 정읍 117.5mm 등입니다. 31일 새벽 4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수입고기 판매점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체육회가 운영하는 실내 수영장이 오는 6월 1일 개장합니다. 남원시 체육회는 남원시의 공모를 통해 새로 건립된 실내 수영장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남원 실내 수영장은 110억 원이 투입돼 총 면적 2,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체육회는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등 24명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선한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아동과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에는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도 담겼습니다. 37.32g. 작년 기준 우리 국민 1명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3kg, 전국 단위로 모으면 무려 70만 톤에 달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 음식 용기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낸 배달앱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회용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반납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납한 다회용기는 수거업체에서 세척 후 음식점으로 돌아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척 후 분리배출해야 하는 일회용품과 달리 반납 가방에 넣어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는 점에서 뒤처리가 더 간단한데요. 또 다회용기 주문 고객에게는 배달앱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 일석이조겠죠. 하지만 용기 관리와 제공 가능한 메뉴 선별 등 번거로움으로 인해 다회용기 배달에 참여하는 식당 수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다회용기 제공 식당에 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식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월은 환경의 달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모두의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다회용기로 배달시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파트 시행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조합원 4명이 경찰에 적발돼 1명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 공갈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완주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 등으로부터 1억 2,6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이들은 부도 처리된 이전 시행사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공사 미지급금 1억 원을 새 시행사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당초 시행사가 돈을 주지 않자 건설 장비의 공사장 진입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